네, 코리아 백시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뭐 좀 마음이 무겁네요. 일단 네. 오늘 주미시 보죠. 네, 이게 참 이게 이제 시차가 이런 게 참 안 맞아요, 그죠? 네. 좀 약간 뭐 바랬다라고 표현을 좀 할 수 있는데. 네, 뭐 어제 얘기보다는 오늘 새벽 얘기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죠? 일단 엔비디아가 장중 기준으로는 8% 이제 전일 대비가 아니라 장중 시초가 기준으로 8%가 빠졌습니다. 오늘. 네, 그렇죠. 시초가가 굉장히 떠서 출발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론도 10% 정도 하락을 했고, 또 특징적인 부분은 샌디스크가 20%가 빠졌는데, 시장에서 이 샌디스크랑 키옥시아를 생각을 하면 좀 이렇게 생각을 낸드 쪽 회사들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낸드가 최근에 키옥시아는 아무래도 이제 뭐 ESSD보다는 그냥 범용 낸드 네. 쪽이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이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어떤 메모리 수요가 크지 않나라고 시장이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키옥시아 실적도 보면 AI 쪽에서 나온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네. 하면서 하한가 네. 그때 맞았다거든요, 첫날. 그리고 샌디스크도 올해 사실 5배 정도 올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실적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실적을 냈을 때도 주가가 안 떨어졌는데, 어제 하루에 20%를 떨어지고,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마이크론, 이런 이제 상징적인 반도체에서 상징적인 기업들이 보통 이 정도 많이 떨어지면 애프터장에서 한 뭐 1~2% 정도 이제 조금 반등이라도 반등 해야죠. 주는 흉내라도 좀 내주거든요. 근데 기술적 지금, 반등. 네, 맞습니다. 제가 애프터장에서도 추가로 더 빠지고 있어서 일단 근데 뭐 이렇게 마이크론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이크론이 자체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있는 분들은 마이크론이 자체적인 어떤 HBM4에 대한 딜레이 때문에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빠졌다라고 하면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뭐 맨날 뻔한 얘기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AI 거품론인데, 그럼 거기에서 이제 저는 던지고 싶은 질문이 누가라고 이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누가 그게 염려가 돼서 이렇게 팔고 있나? 근데 뭐 그거에 대한 시장에서 해답은 뭐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나왔던 그 쇼츠에서도 그 CTA라고 그러나요? 그 알고리즘 매매. 네. 요즘에 그것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 겁나게 떨어지고 오르면 또 겁나게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좀 있잖아요.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고, 비트코인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는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역적인 문제들인 거고요. 눈에 네. 띄는 어떤 현상들인 거고,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 이 부분을 지금은 사실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문제적인 부분은 만약에 마이크론이 10% 떨어지는데 실적이 안 나와서 떨어졌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사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되니까. 되는 거죠. 근데 네. 지금은 그냥 좀 약간 심리적인 측면. 그렇죠. 그게 네. 조금 시장에서는 저점을 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 그러면 네. 사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한 이틀 전까지, 전날은 좀 기대감 때문에 올랐고, 전까지도 보면 계속 AI 거품론, 고점론, 뭐 그다음에 순환 투자 등등등 하여간 나올 수 있는 온갖 그런 좀 부정적인 얘기들은 나왔고, 그걸 엔비디아가 서프라이즈로 해소시켜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게 사실은 어제 우리 시장에서 사실 그 모습이 맞죠. 나타났던 네. 거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만큼 올라갔던 게 마치 엔비디아 오늘 실적이 갭 상승을 시작했다가 뭐 많이 떨어졌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도 역시 어제 잔뜩 AI 거품론, 고점론에 대해서 우려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렇게 되면 오늘은 충격이 더 클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시장에서 이제 항상 이럴 때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시장이 흔들렸을 때 언제 다시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인가, 엔비디아 실적을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러니까요. 무너졌고, 근데 네. 그 다음에는 일단 12월에 기준금리 문제. 네, 그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너무 멀어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예, 지금 아직도 한 3주 남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 그거는 모르죠. 거품론을 잠재울 수 있는 건 엔비디아의 실적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재웠는데 이제 하루밖에 못 가니까. 잠 네. 재웠다고 생각한 거죠. 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시점, 소위 말하는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까, 어디서 뭐 바닥을 다질까, 이거는 누구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 괜히 힘 빼는 일이고요. 그러면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서 이제 바로 두 번째 얘기가 이겁니다. 그거로 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은,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어차피 조정 올 거로 생각했던 거니까 조정 기다리면, 조정을 뭐 충분히 감내하고 버티면 되지라는 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좀 불안하신 분들, 멘탈이 불안하신 분들은 여기서 손절하거나 또 익절하거나 하시고 비중 대폭 줄이고 그거 가지고 다른 데로 뭐 무브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수익 많이 나 계신 분들은 사실 뭐 지금 시장 흔들리는 거 그래도 수익을 조금 약간 내가 덜어낸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편히 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가셨던 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또 시장 상방을 또 많이 보는 ETF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분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어쨌든 월가 쪽에서 봐는 거는 내년에는 미국보다는 유럽이나 신흥국, 뭐 우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이게 근데 이 보고서가 나온 게 유럽 최고 제1의 자산운용사 이제 아문디에서 이제 유럽 시장 쪽으로 이제 시장이 재편될 것이다라고 나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서도 뭐 미국 IB들도 네. 뭐 내년에는 미국보다는 신흥국이 있으니까 뭐 유럽이라고 딱 한 건 네. 아닌데 신흥국이 좋을 거다 네. 얘기는 하더라고요. 어제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네.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방산, 소비재, 그다음에 유럽, 신흥국 이쪽을 이제 보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나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 미국 주식이 안 좋은데 유럽과 신흥국 주식이 좋을 거냐? 네, 그 부분은 근데 좀 생각해봐야 이렇게 신흥국 쪽이 좋을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달러가 약세로 네, 돌아서고 네. 하면, 금리도 내려가고 하면 어쨌든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달러 대비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다른 나라에서 이제 기회가 있을 거다.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긴 네, 해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모르죠. 여전히 미국 쪽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스닥 어떻게 됐는지, S&P 어떻게 됐는지 보긴 해도 유럽은 뭐 별로 신경 유로 뭐 X 뭐 보지는 않죠. 신경 쓰진 않죠. 맞습니다. 자, 어제 펩트론도, 네. 펩트론이 어제 많이 올랐던 거는, 이거는 아직 무슨 기대감인 거잖아요. 이제 일라이랑 지금 계약해서 기대감이 좀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이거 우리나라 바이오주들 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되는지 딱 하나를 짚어드렸어요. 미국 나스닥 그 생명공학 지수가 네. 안 쳐지면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갈 수밖에 없거든요, 분위기상. 그래서 지금 딱히 바이오의 대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ABL은 사실 너무 크게 올라서 지금 그렇게 다른 종목들보다 이제 탄력이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해드렸던 오스코텍도 상당히 잘 가고 있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이제 너무 시가총액이 싼 뭐 1,000억, 2,000억짜리 바이오주들 한 번 오르고 그 시세가 연결이 되는 경우 극히 드무니까, 맞아요. 이제 시가총액 상단 최소 조단위 이제 종목군들 보셔야 되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바이오 종목군들이 조종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땐 미국의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차트를 보시면 이게 계속 견조하게 가고 있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순서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도 한번 좀 움직였었고, 리가켄도 한번 좀 움직였고, 그다음에 펩트론,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사실 버텨주는 역할도 했다라는 부분에서 네. 조금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가을 장, 그러니까 11월 들어서 장 안 좋을 때, 반도체 쪽 안 좋을 때 시장을 버티게 했던 거는 사실은 바이오라고 봐야죠. 네. 그다음에 엔터주는 참 여전히 어렵네요. 엔터주들이 상반기 때 많이 회자가 됐던 이유는, 상승도 하고 많이 올랐던 이유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관세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시장이 올해 상반기 때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 정권 바뀌기 전에. 근데 그때 엔터주들은 뭐 관세도 영향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리스크가 지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엔터주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좀 간단히 그러시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1만 원이 47만 원 됐다. 71만 원이 47만 원이면 이게 얼마가 떨어진 거냐? 한 30% 이상 떨어진 거죠. 네. 하마 리서치 얘기입니다. 네, 올해만 뭐 한 3배 이상 오르긴 했었는데,
파마 리서치 일단 시장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80만 원 계속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뭐 목표 주가를 낮춘다든가 아니면 뭐 매수를 보유로 뭐 하향한다든가 이런 게 안 나오고 계속 떨어질 이유가 없다. 뭐 내년에 더 좋다라는 이제 뭐 확실하게 어떤 의견을 전달해주고 있긴 한데, 전 파마 리서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어떤 리스크는 일단 그 비교군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리쥬란을 만드시러 피부과를 가시는 분들은 특정 제품의 단어를 한 번씩은 꼭 무조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쥬란을 맞으러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가면 이제 거기 상담해 주시는 이제 보통 뭐 실장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쥬란도 있고 뭐 주베룩도 있는데 주베룩은 뭐뭐뭐 좋고 리쥬란, 지금 리쥬란만큼 시장에서 많이 노출되는 그 스킨 부스터가 주베룩이라는 제품이거든요. 그건 어디 거죠? 그 비상장사 제품입니다. 네. 우리나라 회사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리쥬란은 너무 보편적인 거고, 이제 그 뒤에 우리가 보통 뭔가를 뭐 카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후속 제품이 나오면 전에 나왔던 제품들과 비슷하거나 안 좋게 만들진 않거든요. 아, 당연하죠. 그렇죠. 뭔가를 더 플러스 그렇죠. 알파를 차별적으로 뭔가를 그렇죠. 보이려고 하죠. 나오기 때문에 네. 파마 리서치는 뭐 리쥬란으로 워낙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를 하긴 했습니다. 아직은 미국에 수출을 못한다는 거, FDA 승인이 안 나왔죠.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 경쟁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후속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저는 리스크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매출은 기대치에 못 미쳤고 영업이익은 기대치에 부합을 했는데 주가가 좀 많이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가 국내 외부인들 들어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미용 관광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기대감이 그게 71만 원까지 끌고 갔던 걸 테고,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뭐 리쥬란 맞고 가는 것도 여전히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근데 문제는 그 이상으로 뭔가 가려면 네. 이게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보톡스나 뭐 필러처럼 들어가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 이제 소비자들을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맞을 수는 있는데 주사로는 못 맞고, 이제 이 리쥬란을 피부 속에 넣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바람으로 넣는 게 있습니다. 바람을 굉장히 주사 바늘보다 얇은 굉장히 강력한 바람을 리쥬란과 같이 섞어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그 부분이 이제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새로운 게. 그러면 이제 올라 또 가겠죠. FDA에서 이제 주사 바늘로 맞는 게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온다 그러면 또 이제 확 또 가겠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엔터주 얘기해 보죠. 네.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약간 풍요성의 빈곤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지금 엔터주들이 느낌이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지금 시장이 엔터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지금 반도체주나 이런 종목군들이 너무 이제 바이오주들도 이제 날아가면서 소위 얘기하는 상승을 하면서 엔터주까지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쓰지는 않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상반기 엔터주가 좋았던 이유는 관세 영향에 거의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시장에서 영향을 좀 받은 거고, 주가 하락률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11월 달에만 YG엔터가 30%가 넘게 빠졌어요. YG엔터가. 그 다음에 SM 11%, 하이브는 13%, 그 다음에 JYP가 16%. JYP는 사실 오른 게 없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상반기 때도 다른 엔터주들이 올라갈 때 거의 못 올랐던 게 JYP인데 16% 올랐는데, 여기에서 하나 시장이 리스크로 생각을 하는 거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나라 멤버들 중에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에스파인데요. 에스파가 일본에 연말마다 맨날 열리는 그 홍백 가합 예, 뭐 있어요. 거기에 출연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에서 SM이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출연시키지 말라라고 저 멤버 중에 네. 링링이 네. 저 하얼빈 사람이죠. 지금 청원이 5만 건 이상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엔터사들 중에 그 중국 쪽 매출이 뭐 그렇게 유의미하게 큰 편은 없긴 하지만 일본 멤버를 갖고 있는 아이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에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 밑에가 이제 아이돌 그룹 중에 일본 멤버를
이제 갖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 일본 멤버 속해 있는 아이돌 그룹인데 맨 밑에 줄. 그러면 트와이스가 하긴 뭐 근데 트와이스가 뭐 중국에서 공연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음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출이 나오긴 하는데 뭐 NCT라든가 뭐 엔하이픈, 뭐 르세라핌, 트레저, 뭐 아이브, 에스파, 이제 트와이스는 3명이나 이제 다 일본 그 멤버가 있기 트와이스는 때문에 사실은 뭐 네. 되게 전략적으로 이 멤버 구성을 한다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뭐 이쪽에도 가기도 힘들고 저쪽에 뭐 편을 들자니 그러기도 힘들고 해서 이제 중립적인 걸 이제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 벌써 이 그 중국 멤버 아이돌 중에 중국 멤버 있는 그 특정 멤버가 소셜 그 SNS에 이 버섯 구름 모양의 어떤 그 상징적인 부분을 또 이미지를 올려갖고 지금 좀 약간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괜히 이 고래 싸움에 좀 새우등 터질 지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에서 리스크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일일이 또 뭐 하나하나 통제하기도 참 어렵고 참 어려움이 그런 게 엔터주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죠. 상징적인 종목 2개만 한번 에터즈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주봉인데요. 이제 BTS 이제 올해 이제 내년까지 뭐 어떤 그 공연 같은 거를 60번인가요? 뭐 얼마 한다라고 해서 이제 쭉 올랐다가 3주 연속 지금 떨어지고 있긴 한데 주봉으로 보면 사실 별로 이렇게 리스크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도 대장주로서의 어떤 엔터주들을 끌고 다니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좀 좋지는 않습니다. 르세라핌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르세라핌이 좀 일본 멤버들이 좀 비중이 크니까. 네. 다음 종목 한번 한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YG엔터는 YG엔터는 이거 주봉이에요? 네. 주봉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고요? 와. 이게 이제 일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주봉인데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몇 달째 몇 주째 떨어진 거예요? 11월 달에만 3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11월 달에만. 그래서 올해 YG가 사실 제일 주가가 셌는데. 네, YG가 제일 셌고 제일 못 올라간 게 JYP였었는데 이게 뭐 사실 어떤 개별주들 움직이듯이 너무 많이 하락이 나와서 좀 저점을 잡긴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엔터주 관련돼서 증권사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를 싹 다 한번 읽어봤는데 내년에 급 반등 나온다라고 뭐 대부분 써놨더라고요. 네. 예, 하이브만 해도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그 엔터 애널리스트 한 분 나오셔서 하이브를 이제 탑픽으로 뽑으시는데 그 역시 BTS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나쁠 게 사실은 없어요. 저도 원래 그분이랑 좀 이렇게 많이 방송을 해봤는데 원래 그 커버하시는 애널 분께서 원래 제일 좋아하던 그 기업이 SM이었었어요. 근데 이 좀 약간 뷰가 좀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바뀌어야죠, 또 당연히. 네, 맞습니다. 자, 엔터는 내년에는 좋아질 것 같다 그러는데.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가격.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 가을부터 엔터주들이 반등하기 시작해가지고 올 상반기까지 네. 근 1년은 아니고 한 7, 8개월 계속 올랐거든요. 그때도 워낙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방송만 틀면 엔터주 얘기만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됐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게 또 어쨌든 이렇게 뭐 어쨌든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거니까요. 엔터주도 한번 이렇게 뭐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이게 한번 좀 보실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관심 좀 가볼까요? 네, 말 그대로 관심만 두시는 걸 저는 이제 전제 조건을 깔고 말씀드리도록 오늘은 하겠습니다. 혹시 사볼까 주가 아니라 관심만 네. 가진 관심주군요. 이 시어스 테크놀로지를 한 줄로 평가를 하라고 하면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100%, 200%만 올라도 뭐 엄청난 수익률이라 얘기를 하는데 올해만 13배가 올랐습니다. 13배. 근데 대단하네요. 지금 가격 기준으로 증권사들에서 커버하는 그 목표 주가가 지금보다도 50%가 더 위에 있을 정도로 독보적으로 어떤 그 증권사에서 좋은 어떤 리포트가 나오는 기업인데요. 시가총액과 영업이익과 매출을 매칭을 시키면 말은 안 되지만 이제 이 어떤 바이오 쪽에서는 뭐 바이오라고 해야 되겠죠. AI도 이제 접목을 시켜놓은 부분인데 AI 의료 뭐 이렇게 뭐 하는 부분인지 말씀드리면
이 심장 박동수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 이걸 몸에다 달고 무선으로 계속적으로 의료진이 이제 체크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시장에서 많이 좀 그 평가가 좋은 부분이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그 대웅제약에서 싱크라는 부분, 이제 대웅제약에서 이제 어떤 뭐 계약을 해서 대웅제약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병원에 공급을 하는 프로그램인 유통인 거죠? 유통, 네, 디스트리뷰션 유통이죠. 네. 일단 뭐 중환자분들이나 여러 가지 환자분들의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정보가 들어오면은 이건 이제 의료진들이 이제 보는 그런 건데요. 왜 이제 뭐 이게 13배가 됐을까요? 네, 왜 13배가 됐냐 하면 의료 AI 분야에서 지금 연간 기준으로 유일하게 흑자를 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기업이다라고 이제 증권가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이 설치될 수 있는 병원에 현재 2%밖에 구축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 기업이 한 90% 정도를 병원에다 다 깔아놨다. 그러면 성장성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 통신사들처럼. 그렇죠. 근데 전체 병동 중에 2%만 현재 깔려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90% 이상의 시장이 남아 있다. 요게 지금 시장에서 이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 목표 주가를 높게 잡고 넘버 원이라고 표현하는 뭐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입 장벽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 정도 아직은 작으니까 뭐 별로 안 들어오는데 이게 만약에 올해 13배 올랐고 이런 걸 보면은 동종업계에 있는 데서 이게 우리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울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죠? 네. 네. 별로 안 오른 것 같은데 이게 13배입니다. 13배. 근데 기관들이 이제 연기금도 최근에 좀 약간 들어오더라고요. 이 높은 가격에서. 그래서 지금 가격이 13만 원인데 올해 초에 10,000원이었습니다. 네. 상장하고 나서 한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여기 이제 그 세로선 있는 부분이 올해 딱 1월 달인데요. 그 부분서부터 13배가 올라서 근데 지금 13만 원인데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는 충분히 가고도 남는다라고 표현하는 가격이 18만 원 위쪽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이런 이 주식이 있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럼 만에 하나라도 좀 약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들 이제 이런 종목들을 그해 딱 잡기를 바라시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